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여행 영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 띄워볼까요? 강의 자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행 영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영어 배우는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단어만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회화 패턴들 배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공부할 거냐면요, 여행의 상황별로 상황을 나눠서 그 상황에서 필요한 문장들이랑 단어들을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여기 우리가 공부할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네, 쉽게 강의할 거고요. 오늘 배우는 문장들이 난이도 자체가 쉽지는 않겠으나 여행 가서 우리가 영어 쓰는 상황들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이라 익혀두시면 참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행 영어 배울 때 그냥 영어만 배우는 것보다는 네, 여행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고요. 호텔에서는 어떤 거 좀 누리시면 좋고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여행 팁 같은 것까지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일 상단에 조그만 글씨로 공항, 호텔, 교통, 쇼핑, 식당 등등등등 쓰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항 한번 다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호텔에서 쓰실 수 있는 영어, 특히나 호텔 체크인할 때, 객실 내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좀 서비스 받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호텔에 있는 편의사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아웃해서 나가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 같이 좀 녹여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호텔에 가면 호텔 체크인이라는 거 해요. 우리 호텔 가면은 해외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여권을 그 데스크, 안내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에다가 여권을 냅니다. 그러면서 체크인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체크인이라는 건 뭐죠? 네, 공항에서도 했었지만 호텔 들어갈 때 좀 체크해봐. 내가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안으로 들어갈 때 체크인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단어 reser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예약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reservation 요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쓱 넘어갈게요. depos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보증금을 우리가 deposit이라고 해요. 호텔에 처음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게, 나 이미 호텔 돈을 다 내고 한국에서 다 내고 왔어요. 근데 또 자꾸 나한테 credit card, 이거 신용카드 달라고 해요. 그러면 나 돈 다 내고 왔는데 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막히기도 하는데, 요 보증금이라는 걸 호텔에 들어갈 때는 호텔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요. 비싼 호텔은 좀 더 많이 내고요. 좀 싼 호텔은 조금밖에 안 냅니다. 내가 호텔을 이용하면서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비스 이용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리 결제를 일부 받아놓는 걸 deposit이라고 하고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 밑에 credit card라는 단어 있는데, credit card는 신용카드란 뜻이에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이 나와요. 호텔 체크인할 때 우리가 알아둘 문장은 4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 체크인 할게요. 여러분 뭐죠? 내가 어떤 거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I want to, I like to도 있고요.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걸 I would like to. 그러니까 합치면요, I would like to 줄이면 I'd like to 있죠. 그걸 가지고 저 체크인 할게요. I'd like to check 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 하실 거면요, 체크인이요. 이렇게 하려면요, check-in please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체크인 하겠습니다. I'd like to check in. I'd like to check in. 좋습니다. 쉽고요. 두 번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이름 뭐 예를 들면 이상현으로 여기 예약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또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도 쓰실 수 있어요. I have a reservation. 가장 기본이에요. I have a reservation. 나 reservation 뭐였죠? 예약이에요. 자, 어려운 단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요, reservation 뭡니까? reservation 예약이에요. I have a reservation. 나 예약 있어요. 그 뒤가 중요해요. Under John Ki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왜 under 쓸까요? under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디? 아래예요. 제가 이 under 나올 때마다 맨날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안다다시, 안다다시. 이 노래 아십니까? 그 옛날 때 인어공주 나왔을 때
안다다씨, 안다다씨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뭘 안다다씨? 뭘 안다는 걸까요? 예, 그 안다가 under the sea예요. under 바다, the sea, 그러니까 바다 아래에 인어공주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under the sea, 바다 아래에 라는 뜻이에요. 자, under이 어딘가 아래에입니다. 내 이름 아래에 내가 예약을 만들어 놨어요. 내 이름으로라고 하고요. 누구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앞에 under가 붙습니다. 그래서 I have a reservation under John Kim. 여러분 이름 말하시면 돼요. I have a reservation under 정희 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 하나 배웠고요. 그 밑에요. 직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deposit?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deposit? Can I have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Your credit card. 내가 네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좀 받을 수 있을까? 뭘 위해서요? For deposit. For 무엇을 위해서? deposit. 뭐였죠 아까? 보증금 디파짓을 위해서 너 신용카드 좀 줄래? 라고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텔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호텔에서 이 디파짓이라는 걸 받아요. 좀 비싼 호텔 가면 막 100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 미리 결제를 해놓고 내가 호텔 서비스를 아무것도 이용 안 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그 미니바 있죠? 가면은 냉장고 있어요. 냉장고에서 물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면 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거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디파짓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거 다 안 하시면 호텔 퇴실 하실 때 이따 체크아웃에서 나오겠지만 돈 다시 환불해 줍니다. 그죠? 이 물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호텔에 가면 그 free 공짜예요. 아니면 complimentary라고 써 있어요. complimentary라고 써 있어서 공짜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가면 물은 대부분 뭐 한 2달러 정도예요. 2,400원 정도 하는데 물 한 병씩 거기 위에 가격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가면 물은 호텔방에서 드시는 거 유료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요거는 평소에도 쓰실 수 있는 거. 누군가한테 좀 도와주세요. Could you 해줄 수 있어요? Help me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With my bag 내 가방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뭐죠? 나 가방 많은데 가방 좀 위로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 여행 가시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여행 가면 그 거기 있는 그 직원분들이 막 가방 받아주고 가방 나중에 방으로 올려준다는데 이거 불안한 거예요. 나 거기까지 힘들게 끌고 왔는데 또 방까지 힘들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든지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s? 아니면 거기서 받아주면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방 가지고 올라오면 1달러 정도 팁 안 주셔도 괜찮고요. 가급적 주세요. 그죠? 팁 줄 때 기분 좋습니다. 해외여행 가면은 팁 좀 바꿔놓고 1,000원 정도 하거든요. 1,200원, 1,300원 정도 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 쾌적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bag? 이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친절한 영어 교실. 네, 간단히 요거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남겨주셔서 요거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오늘 여행 영어 할 게 많으니까요. 친절한 영어 교실은요. 여기 있는 이제 이 7권의 책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별도의 사이트에서 380개의 강의 초보자분들, 완전 초보자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낯설고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지쌤 영상이 떠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배워온 식의 입시를 위한 어려운 영어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홀린 듯이 듣다가 제가 사람을 좀 홀렸습니까? 결국 수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처음엔 30대인데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걸 배워야 하나 싶었는데 기초를 탄탄히 쌓으니 이젠 처음 보는 단어도 띄엄띄엄 아주 처음 보는 단어도 이제 읽게 되신다고 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를 쓰는데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이 짧아서 듣는데 부담이 없는 것도 좋아요. 강의가 30분이 넘어가면 슬슬 집중력이 약해지는데 15분 내로 강의가 끝나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걸 들으면 다시 다음 장이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아직 들을 게 한참 남기는 했지만요. 진짜 수강 신청한 거 하나도 안 아까워서 동네방네 소문나라고 이렇게 후기 남깁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완전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대부분 50대, 60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30대 사람들도 공부를 한다. 그죠?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야나두, 시원스쿨, 내세김 이런 유명한 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분들 거기로 가면 영어 말하게 다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영어 기초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데로 가시면 그거 들어도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한다라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친절한 영어 교실에서 기초 쌓으시길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객실 내 불편사항 되겠습니다. 우리 호텔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게 참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불편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네, 참습니다. 네, 참아요. 영어로 잘 못 얘기하겠으니까 참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랑 해외여행 가보니까 어지간하게 불편하지 않으면 참으시더라고요. 수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호텔 가면 호텔 간 김에 수건도 이제 샤워할 때마다 하나씩 싹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호텔 수건 쓰시고 또 어디 말려두시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래도 되지만 호텔 이왕 돈 주고 간 김에 수건도 팍팍 쓰시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호텔 불편사항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요. 자, 첫 번째요. extra bed 있습니다. extra 뭐냐면 추가의란 뜻이에요. 추가의 bed, 침대요. 뭐 예를 들자면 2명의 호텔 방에 가면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침대가 이제 트윈 베드, 조그만한 거 2개가 있던지 큰 침대가 하나 있어요. 근데 3명에서 갔다면요. 그러면 extra bed라는 거 필요해요. 별도의 침대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주거든요. 뭐 거기 아이를 눕힌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자도 되는 사람이 잔다든지라고 할 때 extra bed 요청할 때 꽤나 있고요. 두 번째요. 수건 막 쓰다 보면 수건이 부족해요. towels. 그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타올이라고 하죠. 영어로 towels. 라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요. 방 카드 키라고 나와 있죠. room key라고 되어 있는데요. room은 방이고요. 키는 열쇠입니다. 방 키예요. 방 키. 그리고 flush라고 하는 단어. 네, 이 flush 뭐죠?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 화장실 가면 파란 색깔로 물 내리는 거 옆으로 이렇게 안 내려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내리고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앞으로 누르셔야 되는데 거기 flush라고 써 있어요. 화장실 물 내리는 걸 flush라고 해요. flush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뒷장 가볼까요? 자, 객실 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장 10개나 나와요.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그런 거 원해요 라고 얘기할 때 I'd like to 많이 알려드렸죠. 자, 내가 어떤 거 행동 원하면 I'd like to 하시면 되고요. I'd like to check in 있잖아요. 그죠? 행동을 원하시면 I'd like to까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I'd like만 써주시면 돼요. 사실 여행 영어요. 필요한 패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I'd like, can I get 요 2개예요. 자, 볼게요. I'd like an extra bed. 뭡니까? 아까 배웠어요. extra bed. 추가 침대예요. 나 추가 침대 원해요. I'd like an extra bed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베개예요. 물론 이제 침대 베개가 많지만 베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I'd like an extra pillow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제일 중요한 문장이네요. Can I get more towels? 뭐요? Can I get more towels? 타올, 수건 더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패턴 Can I get이 나온 거죠. 자, Can I get 내가 뭐 필요할 때 비행기, 호텔, 레스토랑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Can I get이에요. 저 뭐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좀 주실래요? Can I get입니다. 요거는 외우세요. 수건 말려 쓰지 마세요. 네, 거기 그 수건 바꿔 쓰는 값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전화해가지고 보통 거기 전화기 있죠. 0번을 누르시면 보통 housekeeping 그러니까 여기 청소해 주시고 또
수건 같은 거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부서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데스크, 프론트 데스크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 번호 잘 보면 하우스키핑이라고 써 있는 곳 있거든요. 그냥 번호 누르세요. Can I get more towels?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전화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나가실 일 있을 때 나갔다가 프론트 데스크에 룸 넘버 말씀하시고 나 몇 호에 묵어요? 705호에 묵어요? 1004호에 묵어요? 한 다음에 Can I get more towels? 라고 하면 올려줍니다. 그죠? Can I get more towels? 외우셔야 되고요. 그 밑에는요. The room key doesn't work. 자, room key가 doesn't 안 한답니다. work. 일을 안 해요. room key가 일을 안 하는 건 뭡니까? 작동 안 해요. 이 work가 뜻이 몇 가지가 있죠? 일하다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요. 작동하다 효과 있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저는 실제로 룸키가 작동을 안 한 적이 꽤나 많아요. 뭐 한국 호텔뿐만 아니라 해외 호텔 다니다 보면 룸키 분명히 받았는데 띡띡띡 되면 안 되는 경우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전화기가 달려있는 호텔들도 있어요. 복도마다. 그러면 나 몇 호 받았는데 The room key doesn't work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뭐 2장 룸키 받으면 그중에 한 장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찾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꽤나 자주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The room key doesn't work. The room key doesn't work. 그죠? 이거 작동 안 해요. 그 밑에요.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air conditioner 제가 AC라고 써놨는데 한국말로는 에어컨. 그죠? 우리가 에어컨을 원래 air conditioner, 컨디셔너, 그러니까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air, 공기의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걸 air conditioner라고 해요. 더우니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 거기서 에어 컨디셔너에서 에어컨만 우리나라는 얘기하죠. 풀로 하면 air conditioner라고도 하고요. 너무 기니까 AC라고 그냥 읽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자, 오늘 doesn't work 잘 배우네요. 그죠? room key도 doesn't work. 작동을 안 해요.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이거 뭐예요? 에어컨 작동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The air conditioner doesn't work.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붙여주시면 될까요? Could you check the air conditioner? Could you check? 너 체크 좀 해줄래? 체크 좀 해줄 수 있어? 뭐를요? The air conditioner. 에어 컨디셔너? 에어컨 좀 체크해 줄 수 있니?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could you를 물어보죠. 여기는 5문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Can I get more towels? 외우셨다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외우세요. 쓰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가보면요. Can I have some slipper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갔는데 슬리퍼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화 신고 갔는데 물론 이제 미국 애들이나 서양 애들 집에서 신발 신고 다녀요. 거기서도 신발 신고 다니죠. 근데 화장실 같은 데도 신발 신고 다니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슬리퍼가 있으면 좋은데 제 기억에 저도 이제 직장생활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출장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제 기억에 비추어 보면 그 미국권 미국에 갔을 때는 그 북미에 갔었을 때는 슬리퍼가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슬리퍼 비치 안 해놔요.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지역 가면은 그 객실에 슬리퍼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어땠나? 유럽에도 슬리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마다 슬리퍼를 찾아보고 슬리퍼가 없다라고 하면 전화하시면 돼요. 똑같이 전화하시던지 아니면 프론트 데스크 내려갈 일 있으면 데스크에다가 Can I have some slippers?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Can I have 대신에 Can I get 써도 될까요? 돼요. 그죠? Can I get some slippers? 내지는 Can I have some slippers? 하셔도 괜찮고요. 그 밑에요. Can I get more shampoo? 샴푸 뭐예요? 머리 감는 거. 머리 감는 것도 호텔마다 다릅니다. 안 좋은 호텔 가면 큰 거 달려있어서 거기서 빡빡 짜서 쓰면 되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근데 호텔 좀 좋은 데 가면 말이죠. 조그만하게 샴푸, 바디워시, 뭐 컨디셔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린스인데 뭐 컨디셔너 같은 거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 예쁘게 줍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amenity라고 해요. amenity라고 하는데 그 amenity 다 쓰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전화해가지고 can I get 쓰시면 돼요. can I get more 더해요. can I get more 바디워시 필요해요. 바디워시 주세요. 린스 필요합니다. 컨디셔너 필요해요. 샴푸 주세요라고 하면 걔들이 그것만 주지는 않아요. 이거 세트로 하나 싹 줍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다. Can I have? Can I get?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요. The toilet doesn't flush. 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doesn't flush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호텔은요 어지간하면 진짜 잘 내려가게 만들어져 있는데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화장실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bathroom이라고 합니다. bath 목욕하는 room 아니면요 restroom rest 휴식하는 room 방이다 그래서 bathroom 내지는 restroom이라고 많이 합니다. 보통 toilet이라고 하면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toilet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toilet은 변기 그 자체를 toilet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국 가면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손 씻는 데도 없고 변기만 있는 곳도 있어요. 진짜 생뚱맞게 변기만 있어요. 손 닦는 것도 없어요. 그런 데가 toilet입니다. 변소. 그죠? 그래서 내 변소가 the toilet doesn't 뭐 아까 배웠던 doesn't work 하셔도 돼요. 그죠? doesn't work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비행기에서 봤던 그 flush 버튼 생각해서 the toilet doesn't flush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밑에는요. There's a bad smell in the roo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There's a bad smell 뭡니까? Bad 나쁜 smell 냄새가 납니다. 딱 처음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안 좋아요. There's a bad smell in the room.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방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호텔에 왔는데 경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경치마다 돈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호텔 컨디션, 똑같은 호텔 조건인데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 5만 원 추가요. 뭐 뷰가 엄청나게 좋아요? 10만 원 추가요. 뒤에 주차장이 보입니까? 그러면 원가요.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그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바다뷰 보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2층 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받습니다. 그러면 연락해서 나 방 바꿔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방 바꿔줘? 어떤 단어 떠오르십니까? 네, change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방에 들어가서 짐 괜히 풀지 마시고 룸 컨디션이 괜찮은지 그 방에 있는 그 시설 같은 거 뷰 같은 거 다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냄새 나시거나 그러면 Can I change the room? 이라고 전화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 바꿔달라 그러면 무조건 바꿔줍니다. 무조건 바꿔줘요. 물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옛날 때 그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 라스베가스 지역에 갔는데 아주 오래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이제 전시회장이랑 가까운데 바로 연결되는데 묵어서 그 전시회 기간에 엄청 비싸요. 비싸기도 한데 물 탁 틀었는데 뜨거운 물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 풀면 바꾸려면 또 오래 걸려요. 막 찬물 계속 해야 되는데 겨울에 그 전시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퍼집니다. 다 체크해봐요. 그래서 오래된 데 가면은 Can I change the room? 이라고 물어보거든요. 오래된 데 가면은 체크해보고 안 되면 바꿔달라고 Can I change the room? 이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네, 이번 장에서는요. 객실 서비스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호텔 방에 가면 보통 우리 뭐 하죠? 네, 잠만 조용히 주무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동남아 같은데 리조트 같은데 놀러 가면 어떡하죠? 리조트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도 이용하고요. 앞에 있는 바닷가도 이용하고요. 그래서 객실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배울 단어는요. room service 되겠습니다. room service. 룸 서비스 뭐죠? 네, 말 그대로 룸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특히나 이 룸 서비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음식이죠. 우리가 그 리조트에 가면은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먹고 오는 게 훨씬 쌉니다. 근데 좀 동떨어진 리조트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에서 먹거나 아니면 방에서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으면 룸 서비스 시킬 수 있어요. 룸 서비스 뭐 예를 들면 볶음밥 같은 거 큰 거 하나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간 신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꿀맛이거든요. 그렇게 음식 시키는 거 룸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보면요. 어떤 거 주문하다라는 단어
order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이 order는요, 레스토랑에서도 쓰이겠죠? 어떤 거 주문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고요. 한국말로는 오다. 거기 오다 넣었어? 라고 우리 얘기하죠. 오다? order라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 여러분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make up room이라고 쓰여 있고요. 옆에 방 청소하다라고 써놨죠. 우리 make up 뭡니까?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하는 거 우리 메이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메이크업이 뭐냐면 우리 얼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메이크업 룸은요, 그 방을 예뻐 보이게 하는 거예요. 호텔 가면요, 우리가 이 메이크업 룸 매일매일 해줍니다. 우리 호텔 뭐 3일 동안 머무른다라고 하면 하루 지나면 내가 나간 거 이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죠? 내가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 들어와서 착착착착착착착 정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호텔에서 안 나갔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방 청소가 좀 필요할 때 연락해서 메이크업 룸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메이크업 룸 해달라고, 방 청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조금 뒤에서 해보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객실 서비스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음식을 시키려고, 음식 근데 어떻게 알고 시킬까요? 네, 음식 메뉴는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 대부분 침대 앞쪽에 책상이 있습니다. 그 책상 서랍 열면 메모지랑 룸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나오는 경우 많아요. 아니면 그 룸 서비스 메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침대랑 침대 사이에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협탁, 그죠? 협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싹싹싹싹 넘기면서 보시면 뭐 볶음밥 얼마, 뭐 파스타 얼마, 스테이크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번호로 뭐 3번 이렇게 누르면 룸 서비스예요. 그럼 전화하면 룸 서비스 이렇게 받습니다. Room service, how may I help you? 라고 얘기해요. help라고 하고 뭐 how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Room service, how may I help you?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몇 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호텔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몇 호인지 바로 거기 번호가 떠요.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야기합니다. 룸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샴푸 더 주세요. 또 우리 타올 더 주세요라고 전화하는 그 housekeeping이 이제 집안일 청소해주고 이런 데거든요. housekeeping 전화하셔도 똑같아요. housekeeping,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전화 받아요. 그러면 hi, 안녕. This is room 205. This is room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나 205호예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I am in 205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this is 쓰시면 돼요. 전화상에서 나 누구야? This is John. 나 John이야. This is Tom. 나 Tom이야 라고 할 때도 this is 써요. 전화할 때는 보통 this is 씁니다. This is room 205. 요거 200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 읽어주시면 돼요. 205 내지는 205 해주시면 돼요. 영어에선 숫자 빵을 우리는 이제 제로라고 배우는데 그냥 이거 알파벳 O처럼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205라고 읽어주는 게 훨씬 더 대중적이다. 205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뉴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I'd like to order 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I'd like to 쓰시면 되고요. Can I get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Can I have?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할 때 Can I get? I'd like to. 또 Can I have? 요거 돌려가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쵸? 그 밑에 보면요, 방이 더러워요. 아니면 우리가 방을 한 4시, 5시까지 안 비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청소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 이제 나갈 거예요. 아니면 나 방 청소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삥 누르셔서 Housekeeping, how may I help you? Hi, 그러면요 우리 대답이요. Hi, this is room 205. Makeup room, please 라고 해주시면 돼요. Makeup room 내지는 makeup 우리 방이니까 makeup the room please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akeup이 이제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면 clean, 우리 청소하다. clean the room please 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 좀 드리자면요. 나는 내 물건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들어와서 막 치우고 하는 거 좀 싫어요 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프론트 데스크에 들어갈 때 하우스키핑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호텔 문 고리에 보면요. do not disturb 라고 하는 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구멍 뚫려 있고 밑으로 쭉 do not disturb가 이제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문 앞에 팻말에 탁 걸어놓으면 무슨 뜻이냐? 나 싫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 직원이 하우스키핑을 이유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do not disturb 라고 하는 그 팻말이 있어요. 그거 문 안쪽에다 걸어놓으면 안 보이겠죠? 문 바깥쪽에다 걸어놓으시면 이 사람들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요. Can I get 2 wine glasses? 라는 표현이에요. 좋은 호텔 가시면 wine glass 안에 있습니다. 근데 wine glass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호텔 왔는데 와인 마시면서 기분 좀 내고 싶어 라고 하면요. Can I get? 역시나 can I get이에요. Can I get 2 wine glasses? 라고 물어보시면 와인 글라스 갖다 줍니다. 한국에 있는 호텔들은 요새 이것도 돈 받는 데들 있더라고요. 10,000원씩 막 받는 데 있는데 뭐 어찌 되었든 Can I get 2 wine glasses까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호텔 편의사항이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호텔에 가면 집보다 무조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어떠한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는 호텔에 묵게 되죠. 그럼 최대한 편하게 묵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단어들 아시면 어떤 문장들 아시면 조금 더 편해지는지 첫 번째요.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무료는 free고요. 와이파이는 영어로도 Wi-Fi라고 해요. 자, 해외 나가실 때 보통 로밍에서 요새는 로밍 안 해요. 로밍 괜히 하지 마세요. 로밍은 옛날에 이제 하던 거고 로밍 하시면 돈 더 나갑니다.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데이터를 끊으세요. 데이터 해외에서 안 쓰는 걸로 대부분 핸드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막 SK텔레콤 쓴다고 거기 가서 저 해외 갈 건데 로밍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시기 전에 다만 그 와이파이 저는 사실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죠. 와이파이 공유기를 빌려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쓰는 업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와이파이 공유기를 네이버에서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그거 자녀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예약을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그 공유기 같은 걸 받아요. 그러면 그 공유기가 예를 들면 내가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에 가면 그 공유기 안에서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 공유기를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네 가족이 간다. 그럼 네 가족이 그 공유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하루에 한 4, 5천 원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여행 가도 2만 원, 3만 원만 내면 그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써서 전화도 한국 전화 쓰시면 엄청 비쌉니다. 카카오톡, 보이스톡 쓰시면 됩니다. 그 공유기 빌려 가시면 돼요. 로밍 하지 마세요. 로밍 무지하게 비싸요. 무지하게. 제가 옛날 때 요 공유기 하기 전에 출장 갈 때마다 이제 날마다 이제 로밍을 썼었어요. 이제 막 일해야 되니까 전화 막 해야 되니까 썼는데 진짜 갔다 오면은 그 통신료 후덜덜하게 나옵니다. 막 3, 4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루에 몇천 원짜리 그거 사 가시면 되고요. 밖에선 그걸 쓰시고 호텔 내부에서는 free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wake up ca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닝 콜이에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 아침에 모닝 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wake up 일어나는 거죠. call 전화해서 깨워주는 서비스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lef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우리 right 오른쪽 left 왼쪽 할 때의 left가 맞고요. 여기서 쓰인 left는 leave 그냥 놓아두다 떠나다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에요. left 놓고 왔다 라는 뜻으로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charge 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charge 하면 어떤 거 요금을 청구하다 라는 단어다. 어떻게 해요? charge 요금을 청구하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Can I use free Wi-Fi? 이거 쉽죠. 네, use 사용하다예요. 그래서 can I use 내가 쓸 수 있을까요? free Wi-Fi 라고 물어보시면 좋고요. 대부분의 호텔들은 free Wi-Fi를 제공합니다. 근데 선진국 돈 많이 드는 나라들 미국 같은 데 가면 free Wi-Fi 없는 곳들도 있어요. 뭐 하루에 5,000원을 결제하시면 free Wi-Fi 해드릴게요. 이런 곳도 있으니까 can I use free Wi-Fi 라고 꼭 한번 물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 어디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요거
비밀번호는 뭐고요? 이렇게 다 종이 조그만 종이에다 써서 주니까 Can I use free Wi-Fi? 라고 꼭 물어보십사. 두 번째 문장이요. 요거 쓰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써봤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I'd like a wake-up call at 7 하면 I'd like 원해요. A wake-up call. 모닝콜 원합니다. 아침에 전화 좀 해주세요. At 7 하면 7시에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저도 몇 번 써봤는데 옛날 때 불안하잖아요. 출장 가면 불안해요. 시차도 안 맞으니까 전날 잠도 거의 못 잤고 알람 막 5개, 6개 맞춰놔도 혹시 못 일어날까 봐 전날 막 또 막 술도 막 거기 간 사람들 마시고 그러면 불안해서 해봤는데 웨이크업 콜이 안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웨이크업 그 프론트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전화 받은 사람들이 써놓겠죠? 인수인계 안 하고 그 사람들 퇴근해버린 거예요. 전화가 안 온 경우도 있는데 내가 진짜 좀 불안하다. 내가 시차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 다 오죠. Wake up call 이렇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세 번째 문장 요것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호텔에 가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레스토랑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호텔에 있는 바 이용할 수도 있어요. 호텔 수영장 옆에 막 음료수도 팔고 술도 팔고 하잖아요. 주스도 팔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 가시면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안 드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행 가시면 드세요. 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먹고선 어떻게 합니까? 나 현금 맨날 들고 다닐 수 없죠. 수영장 가는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들고 가세요. 현금이요? 못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딱 주문하시고 예를 들면 콜라 주세요. A Coke please 한 다음에 Please charge it to my room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charge는요 요금 부과하세요. charge it 그거 요금 부과하세요. 어디다가요? to my room 내 룸에다가 내가 우리 올 때 디파짓 긁어놨습니까? 디파짓 긁어놨어요. 그 디파짓에서 나중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갈 때 현금으로 결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게 딱 시킨 다음에 맥주 한잔 주세요 한 다음에 please 뒤에 붙여주셔도 돼요. charge it to my room 내 방에다가 그거 달아놔. 그죠? please charge it to my room 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요. 네 번째는요. I left my room key in my room 입니다. 요거 해석해보시면요. 슬퍼요. I left. 나 놓고 왔어요. left는 과거형이에요. I left my room key. 내 룸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I lost my room key. L-O-S-T. I lost my room key 하시면 돼요. 룸키 잃어버리면 전 아직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지만 룸키 잃어버리면 약간 돈 내라고 몇만 원 내라고 하는 호텔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I left my room key. 나 룸키 놓고 왔어. In my room. 내 방에다가. 룸키 방에다 놓고 오면 호텔 문 닫히면 안 열려요. 닫히면 밖에서 키 없으면 안 열리거든요. 근데 룸키 안에다 놓고 온 적? 네, 저도 있습니다. 저기 프론트 가가지고 미안한데 I left my room key in my room 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새로 하나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요 표현도 나중에 방키 놓고 오시면 이지쌤이 유튜브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번역기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Can you call a taxi to airport? 라는 표현이 있어요. 편하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저기 공항 갈 때라든지 아니면 다운타운 시내 나갈 때라든지 어떤 레스토랑 갈 때 그 앞에 프론트 직원한테 Can you call a taxi? 라고 부탁하시는 거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버 같은 거 우버라든지 저기 뭐예요? 동남아 가시면 그랩이라든지 이런 앱 가지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직원이 불러주는 택시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호텔 직원이 그 택시를 받고 호텔 CCTV에도 찍혔고 이 호텔 직원이랑 몇 마디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사기 잘 안 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서 불러주는 택시를 선호해서 늘 시간이 괜찮다면 호텔 직원한테 부탁합니다. Can you call a taxi? Can you call a taxi? call 불러줄 수 있어? A taxi? 그 다음에 목적지를 to 어디로? airport 공항 가는 택시 좀 불러줄 수 있니? to 뭐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쇼핑몰 가는 거 아니면 어떤 레스토랑 가는 거 좀 불러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우리 호텔 여행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 봅니다. 호텔 체크아웃이 나왔고요. 사실은 체크인 할 때는 뭐 별로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 여권 주고 I'd like
to check in 하시면 여권 주고 그냥 카드 주고 디파짓 긁으면 땡인데 우리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했다. 아니면 내가 먹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check out. 뭡니까? 체크인 반대예요. 나 여기 체크한 다음에 out 나갈래. 그죠? 그리고 그 밑에요. late check out. late check out. 늦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호텔은 대부분 3시에 입실해서 11시나 12시에 나갑니다. 근데 내 비행기가 밤 10시예요. 어떡하실 겁니까? 12시에 나와서 어디를 유랑하실 겁니까? 근데 제가 이거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late checkout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텔 방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고객들한테 나가라고 빨리 나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사정을 잘 설명하면 2시간 내지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7시간도 방에 더 있다가라고 허락해준 호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일날 late check-out 물어봐도 괜찮고요. 좋다면 호텔 체크인할 때부터 아니면 내가 그 나라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이메일로 나 late check-out 좀 해줘. 꼭 좀 해줘. 계속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얘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2시간은 될 것 같은데 당일날 객실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12시에 방 빼야 되는데 2시간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리조트면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수영장에서 더 놀 수도 있고 바다에서 더 놀다가 샤워하고 내 공항 시간 맞춰서 갈 수 있거든요. 4시까지 해준다? 어마어마한 거죠. 걔들이 당장 해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부탁을 몇 차례 하면 당일날 오케이 뭐 3시까지 해줄게 그러면 근데 진짜 1시간만 더 해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4시까지 있어라 라고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4시까지 되면 좋아요. 4시까지 거기서 있다가 밥 먹고 놀고 쉬다가 짐 빼서 마사지샵 가서 마사지 한번 받고 저녁 먹고 비행기 타면 9시에 비행기 딱 탈 수 있겠죠. 그죠? 그게 late checkout이에요. late checkout. 그래서 가실 때 꼭 late checkout을 물어보세요.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옛날 때는 late checkout 요청 잘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이거 뭐 여행 가면 아이랑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큰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late checkout 갖고 계속 얘기하니까 late checkout 해 주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keep입니다.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라는 뜻이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체크아웃이요. 우리 딱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체크아웃 하는 사람 같아요. 짐 딱 끌고 나와가지고 딱 줍니다. 방 키 주면서 check out please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요, I don't like to check out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원해요, 체크아웃 원해요 라고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체크아웃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late 체크아웃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Can I check out late? Can I check out late?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Can I? 나 할 수 있어요? Check out 할 수 있어요? Late? 좀 늦게 체크아웃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좀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요. 여기 직원이 있으면 뒤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어디서 만나면 late 체크아웃 좀 해주세요.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체크아웃 할 때 그 사람들이 계산서 막 본 다음에 사인 같은 거 받아요. 근데 내가 기억에 안 나는 돈을 썼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10만 원 내가 쓴 거 아닌데? 이거 5만 원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럼 물어보시면 되죠. 이거 뭐야? What's this charge for? What? 뭐야? This charge. 이거 돈 내라고 요금 청구한 거 for. 뭘 위한 거야? 조금 문장 어렵죠? What's this charge for? 아니면 What's this?만 물어봐도 돼요. What is this? 이거 뭐야?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대답해 줄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다 끝나면 거기 있는 직원이 How do you want to pay your bill? 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How? 어떻게? Do you? 당신은 want to? 원해요? Pay? 돈 내기 원합니까? Your bill. bill 뭡니까 여러분? bill? 계산서예요. 네 계산서 돈 어떻게 낼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것도 방법이 있어요. 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내가 호텔에서 체크아웃해서 나간다면 그 나라 돈 환전한 거 있죠. 예를 들면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 바트 바꿨어요. 근데 돈이 한 7만 원 남았단 말이죠. 태국 바트 7만 원 이거 어디다 쓰실 겁니까? 안 쓰시겠죠? 7만 원은 캐시, 나머지는 카드 쓰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그 7만 시간이 남았으면 그 7만 원 들고 가서 뭐 식사도 하시고 하시면 되겠지만 잘 계산해서 남은 캐시 그냥 호텔에다가 털고 오는 게 돈 제일 아껴지더라고요. 그거 막
몇만 원 한국 오면 동전 같은 건 아예 환전도 안 해주고 환전 수수료도 되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털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요 문장 요 상황 우리가 레이 체크아웃을 했더라도요. 레이 체크아웃을 하든 안 하든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처에서 밥 먹고 근처 쇼핑몰 갔다 돌아오고 싶은데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짐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잘 맡아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 맡겨놔요. 그럼 거기서 딱지 줘요. 그 딱지 받아서 갔다가 주면 다시 우리 짐 돌려주고 그때 택시 좀 불러줘 하면 택시 불러줘요. 그럼 택시 타고 가시면 돼요. 아니면 호텔 내에 있는 수영장 같은 거 이용하시다가 뭐 거기 샤워룸 별도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샤워 하시고 그거 가방 찾아서 가시면 돼요. 자, 요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짐 좀 맡아 주실래요? Could you keep my luggage? keep 뭐요? keep 유지하다. 이 상태로 네가 맡아줘. 우리 바 같은 데 가면 큰 술 시키면 그거 보관해 놓을 수 있어요. 그거 keep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keep 하는 겁니다. Could you keep my luggage? Could you keep my luggage? 좋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행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저도 출장이나 다니고 또 여행이나 좀 다녔지만 요즘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은 더 똑똑하고 더 재밌게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예를 들면 60대인데 60대 또래분들이랑만 가시면 그냥 그대로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호텔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 아니면 호텔에서 쓰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좀 이야기 통해서 잘 들으시면서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이 중에 한 문장 정도는 아니면 하나 정도 뭐 레이 체크아웃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룸 서비스 한번 시켜보시던지 타월 시켜보시던지 그런 편의사항 좀 잘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 여행 영어에서는요. 교통편이라든지 뭐 다른 거 교통이나 쇼핑, 식당 같은 거 하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